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2021년도 세계 경장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5.5%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백신 보급 기대감 때문에 이런 수치를 내놨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은 뭐 어제와 비슷한 내용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점프하고 그 외 주요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S&P도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추이도 3.6%를 내놨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내놨던 소식 중에 하나인데 중국산 백신 구입한 국가들이 좀 후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이 제3국 경유 입국을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바이든과 푸틴의 첫 전화에서 기싸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핵무기 감축 조약의 5년 연장에 합의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무장관 지명자가 중국의 공격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모든 수단을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G20 재무차관 회의에서 삼성, 구글 디지털세 적용을 주장이 나왔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에 따른 장기 환 해지의 여건이 악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좀 눈에 들어왔어요.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나올 만한 내용은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코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 내에서 긴급사태 연장론을 강화하겠다.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 시즌이 가까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빨리 안착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겠고요. 아마 이건 일본계 코인 쪽하고 올림픽과 또 연결이 되는 코인 쪽은 조금은 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이 이번에 백신 수급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중국의 시노팜의 SNS를 좀 받았다라는 내용이 또 눈에 들어오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런 번외 소식이 좀 주요 소식으로 아마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의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환경 플루투스 데모넷을 출시하겠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건 3월 부분이고 그리고 고구엔 메인넷은 2분기에 출시할 것이라고 되어져 있으니 이렇게 추세가 좋을 때는 이런 메인넷 같은 내용들이 나왔을 때 또는 테스트넷은 거의 기본적으로 좀 좋은 추세를 만들어주는 기폭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호재이니까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 외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뭐 차트가 그렇게 또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일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주봉이나 월봉을 보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은 일단 비트의 추세가 일단 회복을 보여주는지 일단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텔라 또한 암호화폐 결제회사 와이어에 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금융 어플리케이션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결단을 내놨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핀셋 암호화폐 원래 규정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도 내용을 보게 되면 새 암호화폐 원래 규정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핀셋은 모든 관련 의견은 변경사항이 미국 국립문서의 기록물에 게시하는 연방 공보에 제출이 되고 60일 후에 마감된다고 밝혔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5일은 너무 짧으니 이거를 조금 더 딜레이를 시켜주겠다라는 어느 정도 업계에 대한 반영을 좀 시켜주었다라고
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었고, 갤럭시 디지털이 테라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의 비트코인 공동 창업자 우지안이 공식 사인 발표를 했어요. 근데 또 절묘하게 비트코인이 또 약세로 또 흘러가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나홀로 약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피해 가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IPO는 뭐 우지안이 뭐 떠났다라 해도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 점을 좀 유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우지안이 떠났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이것의 비트코인 캐시에 뭐 어떻게 보면 또 문제가 뭐 발생할 거냐라는 측면은 그렇게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버즈, 반감기 도래, 채굴 부분에 대해서 보상 비중이 낮아지게 되니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더 재단의 8월 달 예정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 질병 사태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환타르 캐피탈이 비트코인 투자자 새 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왔던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창시자가 커브에 이런 USDC나 USDT를 좀 풀 추가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 두 개가 요새 아주 핫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민이 창업자가 내가 게임스타 CEO라면 비트코인을 샀을 것 같다 라고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 언급을 했었고요. 요새 좀 재밌는 게 이 게임스탑이 좀 재밌어요. 개인과 기관, 게임팩에 팔던 게임스탑이 600% 주가 급등의 배경은 공매도를 엄청나게 때렸는데 그게 누가 이겼냐? 여기 써져 있죠. 공매도 앞세운 기관 투자자. 근데 개미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개미에 있는 자금이 일반에 있는 기관보다 어떻게 보면은 금액이 좀 더 압도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똑같은 방향으로 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미들이 이겼던 거지, 개미들 안에서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다 서로 각각 달랐다고 하면 기관이 아마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점은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리플랩스가 또 피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증권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때까지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가 거의 계속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XRP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꼭 감내하고 감당해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리카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번에 거버넌스 투표 후 GIP 1, 2가 구현됨으로써 거버넌스 투표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트위터 내용에 공지를 했다라는 소식과, 코스모스가 원래는 2월 18일 날 업그레이드 일정이 연기가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더가 10시간 동안 암호화폐 순유입 목록 부분이 좀 매우 강했다라는 측면이 좀 눈에 들어오기도 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스테이킹과의 예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코리니 분들 혹시나 모를까봐 제가 잠깐 이 이야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치와 스테이킹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혼용될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순수 블록체인에 발생하는지가 관건이고, 예치 상품에는 이자는 예치 서비스 사업자가 대차 혹은 차익 거래를 통해 이자를 충당하는 시스템의 반면, 스테이킹 이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고객이 암호화폐로 맡긴 대가로 지급받는 형태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은 POS 혹은 위인 증명 합의 프로토콜 디포스 부분에 대해서만 작동이 되고요.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없지만 2.0에서는 POS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이먼 머스키 대표 모델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예, 닉네임 블루오션 코인만 한다라는 사람이 요 내용을 다시 스크린샷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의 현재 있는 새로운 논리 탄생의 시점이지 않겠냐 라는 형태로 일단 꺼놓고 조만간에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에 있는 가격이 요 다시 여기에 있는 3K에 올 것이다, 4K에 올 것이다, 뭐 이런 주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나는 좀 더 싸게 살 것이다 라는 심리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 넣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못 삽니다. 예. 자, 여기 보이지 않는 여기에 있는 조정이 두 번이 있었죠. 이때도 여기 정고를 돌파를 했었을 때도 많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무려 30% 이상 흔들림이 두세 번이 있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분명히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나는 좀 더 싸게 살래. 이게 욕심이거든요. 이 욕심에 대한 제어가 안 되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전략 없이 하면은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했다간 모든 시드가 날아가죠. 그래서 저번에도 뭐 코리니 분들을 위한 꿀팁이라고 해놨던 이유는 마이크 타이슨이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전략이든 간에 만들어 놓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해서 요 것을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비트로 1,400억 잃은 소뱅의 손정희 회장이 이번에 회장직에 물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번에 네이버와 같이 합작을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하지만 아무래도 코인 쪽은 또 어떻게 될지 약간 좀 우리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볼 필요성이 있겠고 그 차기에 있는 회장이 또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우리는 좀 봐야 되겠죠.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주환 의원이 거래소 시세 조정 내부자 거래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거래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근데 좀 재미난 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부 거래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 주식은 안 돼요 일단은. 근데 코인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거래 정보를 듣고 오히려 빗썸이나 뭐 코빗이나 뭐 요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하지만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게 허술하게 법안을 만들진 않았겠죠.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따로 이 해당에 있는 요 부분을 요쪽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져 있으니 그 점을 좀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2월 초 비트코인 기업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1월 22일 날 314개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입을 했고 누계로 7만 개 비트코인 현재 약 2조 원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이분은 손해가 아니죠. 그래서 주주들이 아직은 조용히 있어요. 근데 조만간에 주총을 열어야 되는 시점이 분명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4월 달에 이제 정식 주총이 한국은 열리게 되는데 미국은 언제쯤 열리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열리게 되겠죠. 정식 주총 부분, 뭐 중요 안건을 통과를 시키던지 아니면 뭐 다른 뭐 기타적인 특이사항 부분에 대해서 뭐 보고를 할 게 있으면 그거 보고도 같이 할 겸 주총이 열리게 되는데 어, 아니면 이사의 새로운 선임만 제출건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총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주주들이 야, 너 너무 많은 비중을 실지 않았냐. 지금 약간 이제 쉬어가려고 하는 때가 보여주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좀 무마시키고자 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블록체인 보안 업체 스시 수합이 또 한 차례 해킹 받았던 부분이 좀 보여지는 것 같다. 추정이에요. 확정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 CEO가 SEC의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려면 시총 2조가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미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가총액 6천억 달러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의 CEO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만져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금융에 대한 지식도 있다라고 하면은 뭐 저런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봐도 지금의 시총 대비를 보게 되면은 조금 더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SEC 입장에서도 분명히 나중에 또 반대 세력에 대한 주장에 합법적으로 그거를 쳐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동성과 더 많은 시총 부분을 어느 정도 갖춰야, 누가 봐도 이게 이 정도 규모면 아무리 숏배팅이 나왔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을 만큼에 대한 어, 비가 좀 되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도 볼 수도 있겠고, 아직까지 상품에 대한 하나의 쏠림 현상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하나에 대한 상품군 추이로는 약간의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거니와, 그리고 아직은 초안에 대한 규제안이 너무 메인 주제에만 되어져 있고 세부 규제안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해당에 있는 규제 기관의 기관장 입장에서도 좀 망설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의 선택이 자기의 자리가 뺏기기 때문이죠. 뭐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 보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코인 스케줄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드, 월트체인, 트루체인이 투자 유의 종목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점 일자 꼭 체크하세요. 일자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요거는 일정이 넘어갔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고, 버즈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선물 마감 시점이 가까워지니까 조정이 분명히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또 따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아이콘이 1월 중에 아이콘 P 출시 예정이 있고요. 여기서도 12월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게 1월 달로 출시가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라 프로토콜이 1월 중에 파트너십 발표와 제품 업데이트 관련에 대한 소식이 다뤄질 것 같고요. 메인 프레임에 대한 소식이 하나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브가 1월 25일부터 2월 7일 2주 안에 몇 가지 호재가 발표할 것이다. 수합과 뭐 토큰 출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블루젤의 2월 3일자에 메인의 일정이 잡혀져 있는 것과 2월 8일 이더리움 선물 출시가 이렇게 떡하니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퀀텀이 23일 날 에어드랍 스냅샷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배포 수량은 요 정도, 에어드랍 대상도 요 정도, 그래서 큐텀의 1대1 비중으로 지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 토큰의 또 비중이 이렇게 또 수합하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퀀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 좀 참고를 하시되, 몇 가지 주의사항은 이게 이 수합에서 QI 수합에서 하는 건 퀀텀 재단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지원할지 불투명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QIAD 토큰을 받을 때 2주간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스테이킹을 해야 QI 토큰을 수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수합이 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XRP 소송 부분 2월 22일자, 그리고 에이다 메리 하드포크 일정 부분이 있고, 3월에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네오 1분기에 메인넷 런칭이 또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두드림 1분기에 국내 거래소 상장 예정이고, 페이코인도 1분기 유니온페이 선물카드 출시 예정이 잡혀져 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